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이 책입니다. 유리젠가. 이 작가님은 이수현 작가님이시고요. 작가님 소개부터 좀 해드릴게요. 1995년 서울에서 태어나 2020 충북작가 신인상 소설 부분 당선, 2020 동양일보 신인문학 수필 부분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충북작가회 회원으로 있으며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창작 지원금을 수혜받았다. 이렇게 간결하게 작가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이 책을 낭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소설이에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시체놀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 갸릉갸릉 우는 어떤 작고 가냘픈 생명체에 대한 보속의 기회다.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되지도 않고 아주 소멸해 버리지도 않을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다. 처음부터 내가 방콕을 했던 건 아니었다. 문송합니다라는 말처럼 문과라서 죄송해져 버린 나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고 국비 지원을 해주는 교육을 찾아 부지런히 배우러 다녔다. 하지만 취업의 관문까지 통과하는 친구들은 극히 소수였고 나는 점점 좌절하기 시작했다. 거울을 보니 무구했던 얼굴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독하게 고요하면서도 처참한 궤도에 멈춰 있었다. 닥쳐오는 눈보라에 파묻혀 나 하나쯤 사라진다 해도 이 세상은 아무도 신경 쓸 것 같지 않았다. 어렵사리 가게 된 면접장에서는 늘 나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넘쳐났다. 추후 면접 결과를 개별 통보하겠다고 했지만 반가운 문자를 받을 수는 없었다. 인원은 늘 제한되어 있었다. 이메일에 적힌 문구는 회사마다 서로 상의라도 했는지 찍어낸 듯 비슷했다. 기와의 능력은 높게 평가하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해달라는 예의 바른 표현으로 불합격 소식을 알려오곤 했다. 패기와 열정을 지닌 채 취업 준비를 시작했지만 나는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어렵사리 가게 된 면접장에선 신입을 뽑는 자리인데도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질문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네, 저는 K기업 마케팅 기획팀에서 인턴을 하며 고객의 요구에 맞춰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제이 씨는 D에서 학부생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던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나만 빼고 모두가 화기애애 보였다. 지원자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뽐내고 있었다. 야구 배팅장에 들어가면 쉴 새 없이 날아오는 공처럼 내 옆에 지원자들은 면접관들의 질문 세례에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엄청난 힘으로 답변해낸 것이었다. 내가 들어선 배팅장에는 날아오는 공도 야구 매트도 존재하지 않았다. 면접장에서의 팽팽한 긴장감과 신경전, 그리고 결과에 대한 기대감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면접장에서 나오기 전부터 불합격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거짓말일까? 꾹꾹 눌러 담은 내 진심과 절실함은 한낱 종이장으로 치부될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곱게 빗어 하나로 묶은 머리와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이 무색할 정도로 나는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그토록 바랐던 기회가 왜 나에겐 주어지지 않는 건지, 남들만큼 뛰어날 수는 없었던 건지, 나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한숨으로 얼룩진 하루를 술로 마무리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럼 신입은 어딜 가서 경력을 쌓아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계약직, 위촉직,
기간제 등 한시적인 일자리라고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류 합격률이 반토막이 나고 자존감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결과는 번번이 탈락이었다.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고정적인 월급을 주는 일자리에는 수천 명의 지원자가 몰려들었고 그곳에 내가 발 디딜 곳은 없었다. 어느덧 취업시장에 뛰어든 지 딱 3년째가 되던 해 나는 방에 틀어박혀 끄끄대며 울음을 삼켰다. 내 안의 색과 형태는 차츰 사라져만 갔다. 취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태롭게 쌓아올린 유리젠가가 마음속에 가득 들어찼고 금방이라도 내 존재 자체가 와장창 부서질 것 같았다. 그만큼 우울의 농도는 짙어졌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했다. 두 분 모두 내게 닥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죄스러웠다. 타지에서 네가 얼마나 힘들겠냐.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이라 너무 마음 졸이지 말어. 전화선을 타고 들리는 두 분의 목소리는 애써 밝고 억지로 힘이 흘러넘쳤다. 당신들 노후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 큰 딸의 생활비까지 보태주시려니 분명 힘이 드시리라. 얼마 전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대신해 농사일을 온전히 도맡게 된 어머니는 아예 파스를 달고 사셨다. 예순을 바라보는 두 분의 몸 안에서는 이미 진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여러 번 반복되었을 테다.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마치 성공의 입구를 알리는 표식을 만난 것처럼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사교육 한 번 받지 않고 홀로 일구어낸 어떠한 종류의 성취와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조잡하고 단순한 생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서울에 본가가 있는 친구들에 비해 생활비는 곱절로 들어갔고 가난하다는 것은 불편함과 불안함을 동반했다. 세상은 말 그대로 불공평했다. 집안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알바를 하지 않아도 되는 동기는 매 학기 성적 장학금을 탔으며 나는 늘 학업과 알바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 지붕이 높고 큰 벽돌 2층집 자녀들의 일일 놀이 선생님이 되었다가 이제가 태어난 시추의 펫시터가 되기도 했다. 과외 학생들이 입은 옷이나 신발은 나의 고시원 보증고보다 비쌌고 강아지 전용 침대에 애견 한의원, 애견 스파 1회 이용권이 내 일주일 용돈보다 비싸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에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는 것만이 내겐 최선이었다. 친구 관계를 만드는 것조차 어쩌면 사치였다.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때마다의 만남과 생일 축하를 위한 기프티콘과 축의금과 조의금을 보내야 함을 의미했다. 한 달 월세가 25만 원인 고시원에 누운 뒤 팔을 쭉 뻗으면 손에 천장이 닿았다. 이 천장의 높이가 앞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만나게 될, 도달하게 될 최대한의 가능성인 것만 같았다. 바람 한 줌,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고시원 한쪽에 모로 누워 생각했다. 어쩌면 난 신이 빚고 나서 잊어버린 아주 작고 까만 찰흙 인형이 아닐까? 번쩍번쩍 빛나는 색색의 점토에 시선을 뺏겨 나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조차 있고 돌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끓여놓으면 오래도록 먹을 수 있는 김치찌개를 무심한 표정으로 한 숟갈 뜨며 난 그렇게 생각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이 미안해진 난 집 앞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학기마다 빌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했기 때문이다. 공돈처럼 빌려 쓴 돈들은 연체이자를 포함해 나를 압박해왔다. 편의점 주인 아저씨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과 음료수를 선심 쓰듯 넘겨주며 나를 알차게 부려먹었다. 최근 변경된 방침상 행사 상품은 제휴카드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업체에서 결정한 일이고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객들은 나를 향해 짜증을 내며 신경질을 부렸다. 어떤 도시락이 맛있냐고 물어 내 입맛에 맞는 도시락을 추천했다가 더럽게 맛없다며 욕을 먹기도 했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현금 인출기가 말썽을 부려도 나를 향해 눈을 흘겼다. 나는 단지 최저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일 뿐이라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나마 이 극한 알바 자리라도 지켜야 했다.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취객은 이미 일상이었다. 혀는 이미 반쯤 말린 상태로 야, 거봐요 아가씨, 내 이야기 좀 들어봐요 하며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짜증이 솟구치는 것도 여러 번. 계속 보다 보니 측은한 마음까지 들기 시작했다. 저 아저씨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여기 와서 저러고 있을까. 나는 묵묵히 청소를 하고 아저씨를 돌려보낸 뒤 테라스에 앉아서 하늘을 보았다. 별 하나 없이 어둑한 가을 하늘은 고독하고 처량했다. 네, 오늘은 유리젠가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태롭게 쌓아올린 유리젠가가 마음속에 가득 들어 찼고 좀 와장창 부서질 것 같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정말 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학원에서 강의를 하지만 면접 관련해서 몇 번씩 실패하다가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작가의 시선에서 보면은 소외자들이 겪고 있는 그 삶의 고통을 좀 제시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은 유리젠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